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설레는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이번 달의 마지막 공모주죠. 제닉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회사 내용부터 해서 수요 예측 결과까지 이어서 한 번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하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공장을 구성하기 위한 핵심이죠.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자동화 물류 시스템, 이것도 말 그대로 공장 내에서의 물류 이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회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토커.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반송물들을 자동으로 보관하고 재고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자동화 창고 설비입니다. 그리고 둘째, AGV, 셋째, AMR. 요거는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둘 다 다양한 산업용 자재들의 이동을 돕는 물류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2023년 말 기준 제품별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스토커가 6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AGV와 AMR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커가 이 회사의 가장 주력인 만큼 스토커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닉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범용 스토커와 특수형 스토커를 모두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수형은 말 그대로 특수한 공정 내에서의 반송물을 보관하는 거 얘기하거든요. 회사는 특히나 반도체 웨이퍼용 스토커 부분에서 독보적인 공급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삼성전자 계열의 반도체 장비 회사죠. 세메스의 반도체 스토커를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는 삼성전자 대부분의 특수형 스토커는 회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4년 기준으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과점 시장의 구조상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 HBM 생산 라인에도 스토커를 공급했다고 하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요.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73.7%로 삼성전자가 가장 주요한 고객사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편중 위험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스토커 부문은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전체적인 반도체의 캐파 증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공장을 증설할 때 스마트 자동화 창고는 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최근에 AI 수요 증가로 인한 글로벌리 HBM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또 국내로 좁혀보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으로 구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반도체 시장의 캐파 확장은 꾸준히 진행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경우에 HBM 캐파 증설과 D램 선단 공정 전환을 목표로 신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 7공장 내에서 P4에서 P6 신규 라인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P4 라인은 24년 하반기, 그리고 P5 라인은 25년 상반기에 최초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의 연간 스토커 생산 규모가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스토커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자동 이송 로봇인 AGV와 AM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둘의 미묘한 차이는 무엇이냐? AGV는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QR코드나 레이저 등의 유도장치에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행 루트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한 루트대로 얘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AMR은 자율주행 기능을 스스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주행 방식에 있어서 자유도가 훨씬 높다는 특징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물류나 제조 분야에서 자율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AMR의 판매량 확대가 더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자, 회사는 물류 이동 로봇의 하드웨어뿐 아니라 통합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 시스템 자체도 개발을 해서 내재화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 솔루션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루시드 모터스 생산 라인에 50대 이상의 AGV를 납품을 했고 현대차 울산 3공장에는 AGV 104대 납품, SK온 헝가리 공장에는 AGV와 AMR 89대 납품,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공급 레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노광 공정에 대응이 가능한 AGV, 요거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대요. 일반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했습니다. 이 노광기 시장은 니콘과 캐논이 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CSOT 이런 완전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AGV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60억 원 납품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2025년 목표로 신규로 영업 중인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 및 실적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기술력이 있어 보이고 또 고객 레퍼런스가 엄청 탄탄하다는 게 확실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산업군별로 탑티어 글로벌 고객사들을 다 두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반도체 캐파 증설과 물류 로봇 시장의 성장에 따른 그런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21년 매출 346억 원에서 23년에는 매출이 613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스토커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에 더해서 2022년부터는 AGV, AMR 사업에서 대규모 물류 로봇 도입 프로젝트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24년 반기 기준 9.41%까지 수익성이 더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주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확대와 또 국내 제조 공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자동화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물류 솔루션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근데 AGV랑 AMR 이 부분은 프로젝트성 수주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매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 좋은데 문제는 항상 공모가잖아요.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비교 기업으로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 섹터에 있는 로체 시스템즈와 현대 무벡스, 링크 제니시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의 24년 반기 연환산 기준으로 평균 퍼 28.63배를 산출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제닉스의 24년 반기 연환산 순이익 약 69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44,411원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할인율 36.95%에서 23.44%를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28,000원에서 34,000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피어그룹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단 기준의 PER은 약 21.55배로 비교 기업 대비해서 무난한 수준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상단 초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근데 결국에 상단을 초과하게 된다면 유사 기업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한번 보시죠. 경쟁률은 1051.52대 1, 2186개의 기관이나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공모 규모를 떠나서요. 참여 건수를 봤을 때 최근 종목들 중에서 아이언 디바이스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은 높다, 참여도가 높았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가 28,000원에서 34,000원이었잖아요. 보시면 4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단인 34,000원 이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나 4만원 이상의 분포가 90%를 넘겼고 4만원 초과의 분포도가 가장 높기는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을 17.6%나 초과한 4만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아쉽죠? 더군다나 또 확약이 건수 기준으로는 1.56%, 수량 기준으로는 1.71%로 매우 낮기 때문에 상단 초과가 더더욱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과 좋음의 사이 정도가 되겠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으로 공모 개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공모가가 4만 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264억 원, 시가총액은 약 1,749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거고요.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상장은 9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신영증권과 KB증권 두 군데서 가능하고요. 최소 청약 수량이 KB는 10주인데 신영은 50주나 됩니다. 자, 구주 매출이 43.5%나 존재하는데요. 구주 매출의 주체가 제닉스 자기 주식이기 때문에 공모 금액 전액은 발행회사인 제닉스로 다시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주 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구주 매출로 인식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사주 조합에는 3%인 19,800주를 배정을 했고요. 직원 180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44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29.51%는 상장 당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516억 원 정도가 되니까 가볍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존 주주는 이땡준 외 6인, 그리고 사전에 배정된 우리사주 조합의 물량, 그리고 김땡용 외 2인, 전부 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가운데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50.39%,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위험 요소인데 이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보니까요. 발행가액이 1,000원, 5,000원 이렇더라고요. 5,000원은 우리사주 조합의 투자 단가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 4만 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 조심해야겠네요. 금액계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7만 주 정도가 있는데요. 전부 2027년부터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수요 예측은 지겹게도 경쟁률과 분포표만 높지 확약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물량은 29.51%로 아주 많진 않고요. 금액으로는 약 516억 원이면은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기존 주주가 리스크 요인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닉스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좀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일 성과부터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TDS팜이 정말 오랜만에 따따블을 기록해주면서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확 살아나는 듯 했는데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찬물을 확 끼얹은 상태이기는 하죠. 이름값을 했어요. 그래서 23일에 상장하는 아이온 디바이스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유통시총 200억 원대의 아이온 디바이스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 줄 것이냐. 만약에 아이온 디바이스가 잘 가준다고 하면 그 뒤에 상장을 하는 제닉스는 분명히 후광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우선은 제닉스가 상단을 또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 설명서를 참고해서 24년 예상순이익인 71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회사가 제시한 세계 기업의 평균 PER은 28.93배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본 주당 평가가액은 약 46,975원이 나왔어요. 공모가 4만 원보다 17%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는 한 40-50% 정도를 상장 당일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아이온 디바이스의 성과가 굉장히 좋다면 또 예상을 뒤엎고 훨씬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당 단가가 4만 원으로 조금 비싸고 시가총액도 1,700억 원대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의 기본 정보부터 확인을 하고요. 예상 균등, 예상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에 14만 8,500주, KB에는 16,500주가 배정이 됐어요. 신영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신영에 청약을 하는 게 아무래도 무난할 것 같기는 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신영은 50주, KB는 10주입니다. 균등을 신영에서 청약을 하려면 100만 원이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거부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수수료는 신영은 2,000원, KB는 1,500원이고요.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가 신영은 4,000주, 8천만 원까지, KB는 500주,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신영은 계좌를 9월 10일까지 개설했어야 참여가 가능하고요. KB는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청약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볼 건데요. 보면은 가장 최근에 진행이 됐던 아이온 디바이스에 20만 건도 채 안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20만 건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닉스에 과연 20만 건 넘게 참여를 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16만 건을 잡았습니다. 통합적으로 두 증권사 합해서. 그래도 워낙에 공모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균등은 추첨의 영역이 무조건 될 것 같아요. 16만 건 기준으로 0.51주밖에 안 됩니다. 증거금은 3.2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939대 1 정도로 계산되거든요.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1,800주를 청약을 한다. 그러면 증거금은 무려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2일차에 546이입 잘 활용해서 청약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KB가 워낙 배정 물량이 적다 보니까 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KB에서 300% 우대 등급 1,500주까지 청약을 한 경우에 비례 경쟁률로 나눠서 비례 계산을 했을 때 1 미만이 나오게 된다면 KB의 비례 물량은 8,250주밖에 안 되니까요. 우대 등급부터 해서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8,250명만 비례 한 주를 챙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 청약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각 구간별로 청약자 수를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대 등급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0.6 이상으로 맞추더라도 비례 한 주를 못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은 청약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 청약 당일에 조금 챙겨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의 풀청약을 가정을 하고 기대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은 탈락, 비례는 2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배정 금액은 8만 원이 되겠고요. 30% 기준의 수익금은 24,000원, 50% 기준의 수익금은 4만 원, 80% 기준의 수익금은 64,000원입니다. 3.15% 4일치 파킹이자는 약 23,363원이니까 어쩌면 풀청약을 하더라도 남는 게 크지는 않은 애매한 청약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50% 기준으로 잡으면. 그래서 아이언 디바이스가 정말 잘 가주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수급에 힘이 없으면 먹을 건 별로 없는 청약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공모가가 조금 비싸서 그런 거고요.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장 후에 만약에 가격이 38,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관심을 가져볼 의향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청약 1일차의 경쟁률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